안녕하세요. 둥이튜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건지,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지는 않는지, 나만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자 될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둥이튜브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자산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자산을 키워나가야 될까요? 부동산, 코인, 주식, 적금, 금, 채권, 어느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손실이 적은 게 무엇일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럼 우선 무위험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는 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미래의 수익률을 현재에 확실히 알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은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을 들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미래 경기 상황,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상황 등에 따라 주식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은행 예금 등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국채나 은행 예금도 국가 혹은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위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위험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야 낚였네? 라고 생각하셨는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무위험 자산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초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기도를 한 후에는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식에 대한 하버드 학생들의 열망은 신앙보다도 컸습니다. 이는 오늘 얻은 지식은 미래의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버드는 입학 시 도서관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 넓은 도서관을 천천히 거닐며 자신의 지식을 쌓는데 집중합니다. 이처럼 하버드 학생들은 지식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지식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는 지식과 자본이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둘러보세요. 어떠신가요? 많은 부동산 강의, 쇼핑몰 강의, 유튜브 강의, 주식 강의 등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많은 지식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며 그 상품이 곧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셀러던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시대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까요? 물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만 매진하여 많이 일할수록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변해가며 이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배움을 적극 지원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발전을 도모한 회사들은 실제로도 업무의 효율이 많이 늘어 새로운 기술 도입은 물론 생산과 경영에 응용하여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은 거의 엘리트 명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새로 개발한 자동차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결국은 당시 최고의 전기공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기공학자는 모터의 회로기판을 가져다 달라 하였고 그는 회로기판에 하나의 선을 긋고 이곳에 전기선이 끊어졌으니 전선을 연결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터가 작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전기공학자는 자문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얘기했지만 그 전기공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펜을 들고 청구서 위에 선을 그린 비용 1달러, 선을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알려준 비용 9,999달러. 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선을 긋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식과 자본의 관계, 즉 지식과 부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동산 강의를 하는 강사 역시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쌓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였기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강의라는 물건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대대로 장사를 하며 재산을 모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그 아들은 장사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하였죠. 그는 장사가 하기 싫어 아주 영리한 머슴을 고용했고 그 머슴은 주인이 장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더욱 열심히 장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자 주인은 늘 머슴에게 가게를 맡기고 하루 종일 빈둥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집에 강도가 들어 금은보화를 모조리 훔쳐가고 집에 불을 질러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슴도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머슴은 일을 하며 틈틈이 장사에 대한 공부를 해두었기에 그 가게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성장하였고 머슴은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빈둥대던 주인은 거지가 되어 매일 동냥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식의 차이로 두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짐작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무위험 자산은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누군가보다 더 잘하기 위해 단지 학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하버드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지식을 쌓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 목표를 학교 1등으로 세운다면 힘겹게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이며 1등을 하고 나면 목표가 사라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식을 쌓는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새롭고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성장하고 또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둥이튜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둥이튜브였습니다.